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악플에 시달리고 쫄아서 방송 준비를 못하고 있던 박진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다소곳해졌군요. 예. 많이 반성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악플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이고. 질책해주신 부분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조금 더 알차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제 목표 이런 거 잘 안 세우는 스타일인데 올해는 욕을 좀 덜 듣자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원래 유튜브가 좀 더 잘 되면 네. 그럼 악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초반에는 이제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니까 네네네. 다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또 냉정하게 지적해주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근데 부담을 너무 가져서 내용이 재미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논란의 K9. 예, K9을 준비했습니다. 기아차 K9. 기아차 K9도 논란이 있었나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한화 K9보다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탱크보다 안 팔리는 차를 만드는 건 어쩌자는 거냐 탱크가 이러면서 더 많이 팔린다. 그건 기아 게시판의 그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로? 지금 한화 K9 지금 저렇게 많이 파는데 우리 액수 기준 말고 대수 기준으로 매기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무튼 오늘은 K9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해주시면 우리 밀덕분들이 가차없이 밟아주실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전혀 잘 모르고요.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 갔다 왔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세한 얘기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본 뉴스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말지만 그런 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국민들이 시가전을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가전을 준비해서라기보다는 시가전을 벌이면 온 국민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잔인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 댓글이 한국은 남성의 한 연령대가 있으니까 최소한 절반은 시가전을 매년 훈련하는 사람들인데 예비군. 그쵸. 그러면은 그게 위협이 되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도 했었고 사실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정규군은 항상 먼저 쓰러졌다. 의병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았냐. 당신들이 의병이다. 근데 됐고요. 빨리 끝내주세요. 진짜 그런 분인데 어쨌든 우리 방위산업 하나의 K9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위산업의 위상이 진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K방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치로 봤을 때도 확연히 최근 한 5년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들리는 뉴스가 연초에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창공2를 4조 원대로 수출을 했었죠. 역대급이었는데 설 연휴 기간에 또 이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이집트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결과를 못 들고 와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 있었는데 그 뒤로 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K9은 지난해 말에 호주에도 또 수출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자주포라는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탱크죠, 탱크. 탱크인데 포탄 달려 있는 탱크. 그렇죠. 큰 탱크인데 포가 달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탱크.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이렇게 포 달려 있는.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폴란드, 필리핀, 호주까지 판매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집트까지 수출이 되면서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우리의 K9이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수주를 두고 말이 많아요.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각이 우리 국책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물건을 팔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집트는 돈 안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우리가 대출해줘서 팔았다. 그렇죠. 이거를 SBS 군사 전문 기자가 썼죠. 썼습니다. 그래서 수출은행이 최대 80%를 대출해주고 나머지만 LTV 80%. 안 그래도 댓글에 탱크에 또 LTV가 적용되는 거냐고
네. 근데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뉴스를 보고 예전에 많이 읽었던 글들이 생각나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무기 수출에서 이런 대출이 사실 원래 있는 일이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싶어서. 드린 얘기는 저희가 또 정치적인 논란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국책은행이 동원이 됐다.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거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거다. 이렇게 큰 돈을 대통령 치적을 위해서 쓰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어요. 네, 있죠. 근데 그게 박진 기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번 계약이 얼마나 괜찮은 계약이냐. 그래서 이게 치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설명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번 건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 원가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뭐 현지 생산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를 파악하는 거는 계약 관계를 다 보진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관계는 공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사실은. 특히 무기 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돼서 비밀이죠, 거의. 이 과정에서 치적 쌓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대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박지은 기자가 욕을 뭐 들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한번 좀 깔아줬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어떻게 팔까 좀 궁금하잖아요. 막 뉴스가 엄청 많아요. 특히 무기는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이번 K9 같은 경우도 한 15년을 공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많은 세일즈 스킬이 필요한데 나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산업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주요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10개국을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방산 수출은 방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이외에 정부의 경쟁력이 동원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정부의 경쟁력이라는 게 절충 외교 제공 능력, 패키지 딜, 여기서 금융 지원, 그리고 산업 절충 협력, 외교, 금융, 또 뭐 있었죠? 산업 협력, 산업 협력, 그리고 패키지 딜 뭐 이렇게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이 수출 전략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 품목별로 보면은 이게 뭐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절충외교라는 거는 무기라는 것의 목적이 안보기 때문에 무기를 그냥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다른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그 산업협력이라는 거는 탱크 하나 그냥 팔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식의 부가가치 그 국가에 물건을 사는 국가에 어떤 산업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패키지들은 뭐 끼워 팔 거 없나 뭐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금융 지원은 그쪽에다가 이제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하나 파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다 얹을 수 있는 계약 관계는 거의 다 얻는 거에다가 심지어 외교적인 것까지 해준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 방산산업은 좀 복잡한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그 국가별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고객님이 물건뿐만 아니라 뭘 원하느냐. 그런 거에서 어떤 데는 금융을 원할 거고 어떤 데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협력을 원하고 어떤 데는 우리 좀 외교적으로 우리 편 좀 들어줘요 이런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그 국가별 이제 수출 전략이 다른데 일단 예산도 많고 산업 성숙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겠죠?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 이런 데는 품질과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미국에 좀 외교적으로 좀 도와줄 수 없나?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오징어 게임 좀 먼저 보게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안 되나?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품질과 성능,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산업 성숙도는 높지만 이제 획득 예산이 좀 낮은 곳, 이런 곳들이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이라고 그래요. 국방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나라들이네요. 이런 나라들에는 신규 완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고 장비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해주거나 부분품이라 그래가지고 포탄 이렇게 자주포를 만드는데 차체만 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획득 예산은 높은데 이 산업 성숙도가 낮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폴란드, 사우디, UAE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해요. 돈은 좀 있는데 그 자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은 그런 나라들이네요. 이런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협력
설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방산업의 육성 정책에 이제 부합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너희한테 기술 지원 좀 해줄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고 뭐 현지 생산 좀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이집트는 구매 예산도 부족하고 산업 성숙도도 낮다고 합니다. 네, 이게 포함되는 곳인데 특히 이런 중후발 국가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많은 주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쵸.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에다가 물건 팔기는 힘드니까 네네, 무기 그렇죠. 팔기는 힘드니까 고객님의 사정을 좀 봐드려야 되는 그런 쪽에 먼저 가서 트랙 레코드를 좀 쌓으면서 이걸 올라가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구원에서 자료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중후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국방 예산 감소 및 주요 획득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방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공격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진국 수준의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선진국은 무기 팔 때 어떻게 하냐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국방 기술력 세계 2위인 거 아셨습니까? 저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은 별로 없는데 네네. 생각보다 무기 수출 쪽에서 굉장히 좀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국이고 뭐 군사력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한 단계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6위로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방과학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랑스인데 이 2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수출 지원과는 별개로 방산 수출만 금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이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프랑스의 BP 프랑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공적 그 수출 지원 은행이라고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는 워낙 이제 금융사들이 큰 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은행이 직접 이렇게 파이낸싱을 하진 않고요. 민간 금융사들이 파이낸싱을 하고 여기에서 BP 프랑스라는 이 국책 보증 기관에서 그걸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수출입은행이라는 데를 가면은 예금 금리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줘요? 수출입은행은 그렇게 예금 맡기는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라는 데가 저 여의도 저 옆에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이제 신이 가고 싶어서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뭐 하는 곳인가? 공기업인데 수출 진흥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다양한 수출입 금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내가 수출을 하려고 해. 그랬을 때 이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물건을 주면 내가 돈을 줄게요. 그럼 내가 그럼 난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서 카메라를 만들고 그 돈을 물건을 갖다 팔고 대금을 받으면 갚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서 이게 지금 방산 얘기도 거기랑 좀 맥락이 맞을 건데요. 조선도 비슷해요. 내가 물건을 살 건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쪽에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가고 내가 카메라를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대금을 나는 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상대방은 돈을 수출입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BP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UAE 원전 같은 막 수십조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수출입은행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수출입은행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은행에서 그걸 해줘도 돼요. 민간은행에서 해줘도 되는데 이 민간은행들은 사이즈들이 이제 감당하기 좀 버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은행들을 끌어들인다거나 할 때 이게 글로벌 은행 축에 못 끼는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게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이 거기 끼면 이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컨소시엄들을 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수출입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얘기는 프랑스에 있는 은행들 중에는 글로벌하게 잘 돼 있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방산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은행들이 그걸 자금을 넣고 그 은행들 사이즈로도 잘 안 되는 그런 보증 부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직접 파이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 방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라 오히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간 금융회사가 들어갈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다 하는 거고 여기는 그걸 민간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민간이 해주되 여기에 추가적인 그 신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설명을 좀 내가 설명한 것도 어려운가?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죠? 발치기들. 발치기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예, 그런 이제 곳입니다. 여기가 뭐 연간 24조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증만.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의 방산 수출 기조가 신중하면서도 자유롭게래요. 그러니까 외교나 뭐 안보나 국방에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를 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 빌려주는 거는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기를 어디다 줄 거냐 이런 건 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판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파이낸스를 어떻게 할지는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민간 제품의 수출은 사실 OECD 공적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가이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판매국이 한국이다. 그럼 한국 신용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OECD 기준의 가이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차를 팔려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내가 현대차야. 네. 근데 현대캐피탈이 있어. 네네. 근데 그럴 때 차를 많이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현대캐피탈에서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예 그럼 그걸 더 해보자. 마이너스 금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한 10만 원씩 줘요. 이자를. 포인트로. 그러면 차 사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금융을 통해서 상품 판매를 지원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그런 자동차 캐피탈 회사들은 이 금리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좌지우지해요. 내가 시중 금리보다 이만큼 싸게 줄게.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상품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게 막 상품이 진짜 잘 팔려. 그럼 파이낸스를 막 높여.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금융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은행 금리에 따라서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거를 굉장히 싸게 만든다. 네. 덤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인데 네. 여기가 WTO의 규정을 위배해서 니네 물건만 많이 팔아먹으려고 여기다 국가가 왕창 보조를 해주는 건 WTO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왕창 금융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최소한 OECD 국가에 있는 국가들끼리 니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금리는 최소한 국가 신용 등급에 연동해서 해라. 이 정도까지는 네가 지원을 해줘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하는 거는 덤핑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맞춰놨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산 부분은 예외입니다. 예외라서 이게 독자적으로 수출 금융 지원 기껏 프로그램을 설명했더니 예외래. 그래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BP 프랑스는 방산에 조금 더 많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놨구나. 예, 분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범부처 조직으로 수출 보증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 국방부도 있고 뭐 산업부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게 다 모여 있는데 방사청도 있고 뭐. 프랑스의 독립기관 기준에 따르면 그 OECD 아까 말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그게 7등급에 해당되는 국가가 47개국인데 수출 보증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 그 7등급에 대한 나라가 8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7등급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가 은행 가잖아요. 그럼 은행 내부 등급 있잖아요. 보통 은행 내부 등급은 더 낫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뭐 나이스에서 1등급이었는데 은행 내부 등급은 한 2등급 되고 막 이러잖아요, 또. 근데 이건 반대로 프랑스가 방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 등급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대략적으로 딱 해보면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저신용자가 적은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신용평가가 되게 후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은행 대출로 치면은 은행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뭐 프랑스 말고 뭐 스웨덴이나 다른 미국 등 이런 데를 보면 다 이런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한 1, 2등급 정도를 높여준다고 해요. 신용등급을. 한국이 원래 이거 예입니다. 뭐 3등급이었다. 이러면은 한 1, 2등급 더 높여서 1등급, 2등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년간 빌려주고 거의 뭐 0.4, 0.5%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지금 잠수함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대우해양조선이랑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는 지금 금리를 0.4에서 0.5%를 제공하고 20년 상환하는 걸로 제한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프랑스가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팔았었거든요. 그때도 구입 대금은 85%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한
차관을 발행한다고 해요. 따로 이 무기 수출을 위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국은 진짜 많이 해줄 거예요. 그 태국에 뭐 팔면 팔았을 때 예. 거의 뭐 공짜로 갖고 가고 돈을 더 준 뭐 마이너스 금리로 파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꼭 돈을 얹어서 주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건 주고 대출 100% 해주고 네. 기술 지원해주고 해주고 뭐 이러면 그런 정말 식으로. 이렇게 패키지로서 마이너스 금리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현재 이런 시스템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OECD 공적 수출 신용 협약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이집트 같은 건이 오면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20년 상환 해주자. 안 살 것 같다 얘네 이거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금융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그 방산 수출이라든지 뭐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사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요즘에 있어요. 파이낸싱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 게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만 하더라도 알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예를 들어서 선수금 보증인데, 그러니까 네네. 내가 계약금을 줘야 돼요. 배를 만드는데 계약금을 이렇게 주는데, 네네. 혹시 조선사가 부도가 나. 그럼 그 계약금을 내가 떼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금융회사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알지가 없으면 아예 주문 자체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진 기자 얘기도 대형 프로젝트, 뭐 해양 플랜트가 됐던 공장이 됐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대출을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거를 안 하면 프로젝트를 안 해요. 근데 안 한다는 개념이 뭐 걔네가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뺏겨요. 다른 쪽에서 자기가 그럼 저희가 대출해 줄게요 그러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야, 여기는 대출해 준다는데 여기는 안 해줘요. 그럼 저희는 금융회사가 없는데 그럼 됐지.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금융을 지나치게 많이 지원하지 마라. 근데 지금 얘기는 지나치게 많이 정도가 아니고 대출 안 해준다? 그럼 그 글로벌 수주에는 아예 못 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더 갖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논란을 보면서 좀 저는 너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무기 거래나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취재를 해보니까 하나 측에서는 일단 이번 협상이 아주 잘 됐다.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냐. 당연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뭐 현지 생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레드백 같은 것도 현지 생산 조건으로 제가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런 금융 지원 시스템이 더 확 폭넓게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아쉬운 거는 이거 뭐 발표할 때도 뭐 누가 먼저 발표하냐, 방사청이 먼저 하냐, 하나 디펜스가 먼저 하냐, 같이 하냐, 이것 때문에 좀 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광파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모르긴 몰라도 네네. SBS 그 군사 전문 기자도 네. 이게 과도한 광파는 모습들이 좀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기사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네.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금융지원 해준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과도하게 뭐 우리가 자랑하냐 네가 자랑하냐 이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파이낸스를 탄탄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이 됐던 플랜트가 됐던 뭐 조선이 됐던 이런 걸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뭐 배관시한다거나 네. 야 돈 빌려주고 파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밌네요. 그렇게 딱 시스템화 돼 있는 거에 네, 대한 그래서 얘기가.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어디 스웨덴 아까 말씀드린 데도 그렇고, 그렇게 선진국들은 다 시스템화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도 좀 구비를 해서, 그러면은 사실 건 바이 건이 아니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상환에 국채 금리 정도의 것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OECD 기준에 따르면. 근데 지금 20년 상환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원래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게 참 저 말씀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제가 경쟁자라면 네.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저기가 얼마 제시할지 뻔히 아니까 거기다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야, 이게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금융기관이니까 네네네.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을 때 경쟁자에게 그 입찰 정보를 노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뭐 자료 찾아온 게 한 2, 3년 전에 이미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안 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테고 현지 공급들은 다 하는데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기를 파는 것도 다 방법이 마케팅 전략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파이낸싱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방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들 예를 매우 들어서 중요합니다. 예, 예.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두산중공업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 두산중공업은 대규모만 하잖아요. 해외에서 계약을 하려면 돈을 태워야 되는데 예. 돈이 없는 거야. 다 맞아요. 팔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늘리려고 했더니 산업은행에서 눈치 줘서 못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파이낸싱이 중요하다. 예. 그중에 방산도 그런 부분이니 우리가 방산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가려면 이런 부분의 지원을 좀 더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좀 유의미한 얘기예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이런 프로젝트들을 금융이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해외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걸 있을 때 이제 뛰어들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검증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거기에 이제 숟가락 내밀면서 나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IB의 역량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방산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런 방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적인 글로벌화 이런 것들도 이번 K9 수출과 함께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9 방산에 대한 얘기. 근데 사실 뭐 방산 얘기는 아니네요. 방산 얘기는 아니고 방산 금융에 대한 얘기, 방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같은 그런 그 느낌이네요. 밀떡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포가 얼마나 잘 나가냐 이런 것들 좋아하시지만 제가 거기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분이 또 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군사 전문가도 한번 모셔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재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